네, 안녕하세요. 김현행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고 가장 이제 기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합소득세 환급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과연 환급 대상일까?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환급은요, 올해는 언제 지급이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환급금은 어쨌든 확정이 됐는데 과연 언제 지급이 될 것이냐? 환급금은 납부할 세액보다 기존에 원천 징수되거나 중간 예납한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환급금은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진 6월 23일 수요일까지 환급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빠르게 이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은요, 일단은 이제 세금 계산 구조를 보시게 되면 총수익 금액이 있고 7,200만원 연봉의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계 신고를 하는 케이스인데요. 추계 신고의 경우에는 비용의 성격과 비용의 지출 증빙 형태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법상 정해져 있는 평균적인 비율, 이 업종은 평균적으로 한 64% 정도의 비용을 쓰더라 라고 하는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 평균치를 그냥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금액은 2,500만원으로 결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저는 지금 1인 공제 케이스를 가정을 해서 소득공제 1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2,400만원 정도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 15%에다가 108만원을 빼게 되면 산출세액은 257만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표준세액공제에 해당되는 7만원을 빼고 나면 결정세액은 250만원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밑에 단계가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은 결국에는 뭐와 뭐로 결정이 돼요? 내 수익 금액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내가 얼마의 비용을 인정을 받느냐,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정세액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250만원이라고 하는 세액이 결정이 됐을 때 기납부세액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얼마를 납부할지가 결정이 돼요. 혹은 환급세액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7,2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7,200만원 정도의 수익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납부하는 게 맞아요. 예, 단순 경비율만은 해도 이제 기납부세액 216만원이기 때문에 결정세액 250에서 216만원을 뺀 34만원이 납부금액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제 기납부세액이 아예 없었다. 그러면 25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납부세액이 내가 지금 결정된 250만원보다 더 크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이 5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뺐을 때 마이너스 금액, 즉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커야 돼요. 과거에 납부한 금액이 많아야지만 환급세액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기납부세액 자체가 없는데도 본인들은 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소득의 유형이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환급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세액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해서 산출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마냐, 소득공제가 얼마냐, 비용을 얼마나 썼냐, 그리고 세액공제의 혜택은 누구는 세액 감면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럼 기납부세액을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정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총수익 금액이 같죠? 7,200만원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34만원을 내고요, 누구는 250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누구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같은데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고 해서 나만 억울한 거 아니냐, 억울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본인이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내 세무대리인이 날 속였다, 잘못 신고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면 이런 경우의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요,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없어요. 구글 애드센스에서 정산을 받으실 때 금액을 원천징수를 안 떼고 미국에서 그냥 직접 정산을 받으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아프리카 BJ 친구는 3.3%를 원천징수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받을 때 유튜버 분들은 7,20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 BJ 분들은 총수익 금액 7,200에서 216만원을 뺀 나머지 한 7천만원 정도만 수령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세 동일하게 이제 수익 금액도 같고 비용도 비슷한데 왜 누구는 250을 내고 누구는 30만 원을 내느냐, 바로 이 기납부세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BJ나 트위치나 혹은 다이아TV, 샌드박스 등과 같이 MCN을 끼고 있는 이런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MCN들이 나한테 원천 징수를 하고 돈을 떼고 줍니다. 기납부세액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컨디션의 다른 유튜버는 본인이 직접 한다는 거죠. 중간에 MCN을 안 끼고 직접 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이 없어서 납부할 세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원래는 3.3%로 원천 징수를 받다가 사업자를 내고 유튜버로 변경을 했어. 그 경우에는 오른쪽 케이스, 왼쪽에서 오른쪽 케이스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환급을 받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당신? 나 작년이랑 번 것도 비슷한데 왜 250만 원을 갑자기 내라고 하지? 나 작년에 한 30만 원밖에 안 냈는데. 아, 대표님 그거는 기납부세액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든 아니면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떼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소득이 포착되기 위해서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되는데, 외국에서 받는 경우에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컨디션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으려면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된,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의 그 3.3% 소득 있잖아요. 그 금액이 여기 기납부세액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혹은 중간예납세,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시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있게 됩니다. 근데 최초 사업자들은 보통 이게 없잖아요. 최초 사업장이면서 신규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첫 해년도에는 세금을 미리 준비 안 하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후쑥 나가기 때문에 우습게 볼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7,200만 원 기준으로도 보셨을 때 이미 세금이 결정세액 25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7천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것보다는 납부하는 게 맞으세요. 지금 여기서 계산해 보시지만 이건 그냥 세법상 산식인데 이거를 이제 환급받게 하고 싶다? 너무 쉬워요. 저희는 이제 자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이제 납세자 분들이 직접 원하신다고 하면 여기 그냥 비용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증빙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용 다 넣고요. 납세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다 그냥 비용 다 넣어가지고 소득금액 영원 만들면요, 전액 환급 나옵니다. 이거 216만 원 환급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죠? 그리고 7,200 기준으로도 지금 3.3% 기납부세액 빼도 34만 원 정도가 납부세액이 나오잖아요. 이 결정세액 250만 원이라는 게 많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연봉이 7,200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동일선상이 있지 않아요. 프리랜서 분들은 조금 더 사업자 성격에 강하기 때문에 뒤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랑 나가는 돈이랑 많은데, 근로소득자들도 비슷합니다. 나가는 돈 많고요. 7,200을 기준으로 연봉자를 보게 되면 연간 예상 수령액은 5,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금 등이 한 1,400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신고하는 소득세가 얼마죠? 한 달에 55만 원 정도가 떼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그러면은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6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한 700만 원 정도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로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 소득세만 6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0만 원을 비교해 보시면 근로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다 보면은 프리랜서 분들이 이게 소득이 이런 상승 곡선을 그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낮았다가 이렇게 상승 곡선 올라오신 분들, 당연히 소득 구간이 낮을 때는 환급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환급이 나오는 건 내가 과거에도 환급이 나왔다고 해서 총수익 금액이 달라지는데, 내 상황이 달라지는데 똑같이 환급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환급은 과연 무조건 좋은 일인가? 저희도 당연히 대표님들한테 환급 받게 하고 싶죠. 그래야 저희도 싫은 소리도 안 듣고. 여러분들 이거 Y세무사 탈세 스캔들 사건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은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납세자 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냥 한탕 땡기고 내일은 없이 살겠다, 그리고 한국 말고 다른 데 가서 살겠다 그러면 저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그냥 다 아까 말씀드렸죠, 증빙도 안 받아도 돼요. 대표님 귀찮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비용에다가 똑같이 수익 금액이랑 똑같이 넣은 다음에 전액 환급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냥 다 전액 환급 나오고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환급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떼부자가 되겠죠. 뭐 저도.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납세자 본인이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갚아줘요? 세금 잘못 신고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배로 돌아왔을 때 결국 납세자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 환급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납세자시지만 세무대리인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냥 신고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7천만 원이 넘어가면 환급 받으시면 안 돼요. 납부세액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많아서 수익 금액 대비해서 정말로 이제 사업상 경비가 많아서 세무서에도 인정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의 승인을 득하면 세무대리인 분들도 아 이건 진짜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고, 그거에 맞춰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인정될 수 없는 성격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용이라고 인정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인정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들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라는 것을 받으실 때는 굉장히 좀 주의하셔서 환급을 하셔야 되고, 환급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게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용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납세자 본인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급이 안 됐다고 해서 본인들이 되게 이렇게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내가 영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잘 몰라가지고 억울하게 환급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고요.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때 탈세 스캔들 터졌을 당시에 많은 분들이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도 환급 많이 해준다니까 좋아서 간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납부하시는 게 맞아요. 네, 납부하시는 게 맞고요. 7천만 원 넘어가면 솔직히 고연봉이잖아요. 7천만 원 넘어가면 많이 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낼 건 내고 다리 쭉 뻗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